안녕하세요. 가계빚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주택담보대출이 제동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부동산 매수 심리가 꺾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가계빚은 지금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빚투가 연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빚이 계속 불어났죠. 뭐 빚이 다시 줄어드는 데는 한 10년 전 걸린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1이다, 3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속도는 2등이랍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들은 그래도 부채가 좀씩 줄었다는데 한국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게 쉬운 줄 알았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을 하냐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일정 부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보여줬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도 있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되게 평가가 박한 건 뭐냐? 부동산을 너무 과도하게 떠받들었다는 거. 청년들에게 20대 30대들에게 소득이 없는데도 5억씩 7억씩 대출해줬다라는 것. 그 관련해서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추앙하니 뭐하니 해도 그 관련해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왜 빼앗겼습니까? 부동산 때문이죠. 일부러는 계속 부동산 바로 잡을게요 해놓고 실제로는 내버려 뒀어요.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겠습니까? 말로는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되려 흉내만 냈거든요. 핀셋 규제니 어쩌니 하면서요. 그 덕분에 가계빚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한 정책 실패가 가계빚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부조리나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거죠. 물론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보다 가게에 대출해주면서 돈을 더 벌어왔었죠. 가게들에게, 일반 개인들에게 빚내라고 너무 많이 이렇게 부추겼던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는데 이는 전세금을 빼고도 100%가 넘었다라는 거. 실제로 전세를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 당연히 부채 비율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포함시키면 150에서 160 그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한국 경제가 저 부채가 줄어들어서 좀 괜찮아지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이상 걸리려면은 경제 성장률이 4%를 유지하고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3% 이내여야 된다랍니다. 사실상 가계부채 이 축소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꽤 충격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 그걸 내놓은 금융권들이 가계부채를 늘린 원흉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원흉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요. 계속 빚을 권했잖아요. 부동산을 떨어뜨리면 경제성장률이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계속 떠받들었죠. 그런 탓에 저렇게 가계부채가 안 줄어들고 늘고 있는 거예요. 50년짜리 주담대를 중장년층에게는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빚을 내서 계속 뭘 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계속 뭐 괜찮은 것처럼 뭐 지금도 계속 빚 내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빚 내가지고 무리하게 감당 못할 정도로 떠안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이제 엉망되는 거죠. 빚을 꾸준히 계속 갚을 수 있다. 그거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주된 직장에서 계속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니까 그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그렇게 될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데 현실은요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 것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빚을 냈다가는 그게 나중에 언제 어떻게 삶을 망가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뭐 빚내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 놈들은요 전부 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빚내서 이래저래 벙청망청거리고 살면요 나중에 뭐 결국 잡아먹습니다.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뭐 사는 게 만만하냐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혜령, 추경호, 윤석열 금리 인상기에도 전세계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에도 한국 국민들 빚 때문에 앉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거라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파트 가격이 뭐 좀 내려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잡혔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너무하다라는 거. 결국 앞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참혹해지고 더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충격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거.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가계부채 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